이번 시간에는 멀티 스캐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1학기 때 멀티 스캐터를 어느 정도 했었죠. 물론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수준 높은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툴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쪽에서 사용하는 멀티스캐터 기법은 뭐 나무 심고 뭐 돌 배치하고 뭐 무작위적으로 배치하는 자연물들에 대한 배치들, 또는 규칙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데, 멀티스캐터 자체가 가진 그 기능들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1학기 때 다 어느 정도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제 수업에서 이 멀티스캐터에 대해서 수업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2학기 때, 그리고 조금 더 고난이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멀티스캐터를 강의 계획서에 이번 주차로 집어넣었는데, 어, 그거보다 더 급선무, 그러니까 더 많이 쓸만한 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 했던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튜토리얼은 뭐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는 예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에 익숙해졌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아예 다뤄보지 않았던, 자, 우리가 V레이퍼는 다뤄봤어요. V레이퍼 털을 만드는 거에서 V레이퍼는 다뤄봤지만 헤어 앰퍼라는 거는 작업을 안 해봤죠. 그래서 옵션이 아마 익숙하지 않고 뭐 인터페이스도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헤어 앰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강의 계획서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의 계획서 내에 그 주차별 진도 설명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스캐터 사용법에 대한 제 강의는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바로 하단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요 얼굴에다가 털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랑 뭐 눈썹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어, 그러려면 일단 헤어 앰퍼의 기본 기능을 좀 아셔야 될 거니까 그 부분은 플레인을 깔고 작업을 할 거고, 요 지금 얼굴이 들어있는 맥스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 버전까지는 낮춰서 드릴게요. 자, 2016 버전을 쓰는 학생들은 2017 버전을 쓰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두 가지로 올려드릴게요. 압축해서 어, 익스포트해서 OBJ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를 어, OBJ로 익스포트를 해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임포트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임포트 시킨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는 일단 시킬게요. 자, 임포트, 요 파일을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불러오시면, 우클릭 하셔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로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일단은 그 헤어 앰퍼에 대한 내용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인을 한번 깔아 봅시다.
보통 자, 요 헤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너무 크기가 작은 거죠. 1cm가 8cm, 6cm 뭐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플레인을 한 털 하는 거니까 한 300에 300 정도로 만들어 봅시다. 머리는 이거는 크기를 늘려줘야 되죠. 크기를 늘려줘야 되는데 자, 스케일로 늘려주게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점을 잡고 통째로 늘릴게요. 점을 잡고 늘려줘야 아마 다른 문제들이 안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요 정도 머리 크기가 요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머리 크기라고 보이죠. 이게 300에 300이니까 대략적으로 맞춥시다. 대략적으로 머리는 이건 이제 한쪽에다 치워놓고 자 여기서 헤어 앰퍼 기본 기능을 한번 맛보기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헤어 앰퍼를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V레이퍼는 여기에서 적용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아이콘이 생겼었어요. 근데 헤어 앰퍼는 맥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디파이 리스트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 헤어 앰퍼가 바로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헤어 앰퍼를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바로 이렇게 예, 털이 나오죠. 털이 나옵니다. 털이 나오게 되고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저는 옵션에서 V레이를 안 켰어요. V레이를 보시면 V레이를 안 켰는데 렌더 세팅에서 V레이를 켜주시게 되면 GI가 자동으로 켜지죠. GI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을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서 옵션을 맞춰줍니다. 자,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주고 커스텀에서 -3, -3으로 바꿔준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그레시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버킷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거는 일단은 손 안 댈 거예요. 다른 옵션은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 봅시다. 렌더링을 걸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잠시만요. 네, 당황스럽게 녹화 중에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까맣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까맣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GI가 켜졌는데 빛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빛을 놔도 되고요. 빛을 직접 놓으셔도 되고 여기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GI 인바이런먼트라는 게 있어요. GI 인바이런먼트. 요거를 키시면 렌더링을 걸었을 때 이렇게 배경에서 빛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렌더링에. 자, 이렇게 되시면 일단 여러분이 헤어 앰퍼를 학습할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서 보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자, GI에서 여기 커스텀으로 한 다음에 -3, V레이에서 요거 프로그레시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버킷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인바이런먼트에 GI 인바이런먼트 GI 빛을 강제로 환경에서 적용되게 켜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맵을 집어넣게 되면 그 특정한 이미지에 있는 컬러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헤어 앰퍼는 뭐 페이스 뭐 폴리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가이드 보시면 자 얘네는 얘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는 게 요 주황색 선입니다. 여기 보이는 주황색 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두색 요
원통 모양의 컨트롤러가 생겨요. 이 컨트롤러는 뭐냐면 결국에 이 가이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조정을 해보면 그거를 따라서 이 털들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라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페이스는 그럼 뭐냐? 페이스. 자, 요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업데이트 셀렉션을 눌러주면 자, 그 부분에만 예, 이렇게 털이 자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여기 얼굴에다가 머리털 나게 할 때도 요걸로 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폴리곤도 마찬가지겠죠. 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잡히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폴리곤은 삼각형 이상의 다각형, 사각형부터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폴리곤. 엘레멘트는 조인되어 있는 모든 면, 예, 별도로 조인된 면은 안 잡아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 옵션을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의 옵션을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V-Ray 퍼하고는 다르게 뭐 수치로만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타일링이라는 거를 건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이드, 그러니까 여기 요거죠. 가이드가 체킹이 돼야 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스타일 헤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가이드가 활성화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셀렉션 같은 경우 끝에 점만 이렇게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중간점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건지, 뭐 중간점만 선택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뿌리점만 선택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박스 마커, 플러스 마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박스 마커로 되어 있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이렇게 인버트 셀렉션, 로테이트 셀렉션, 익스펜드 셀렉션, 쇼 히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얘를 우클릭해서 아까 그 컨트롤러를 꺼주면 요게 항상 선택되어 있는데 요 아니면 셀렉트 요걸 눌러 주시든지 하면 이 가이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인버트 셀렉션 하면 예, 원래 반전 선택이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네. 자, 노란색이었다 주황색이 되면 선택된 거예요. 예. 로테이트 셀렉션 안 먹네. 특이하게. 자, 아무튼 요 부분은 셀렉션 유틸리티라고 해서 이 셀렉션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반전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뭐 하이드 셀렉션 하면 이제 작동하죠. 하이드 셀렉션 했더니 어때요? 숨겨졌죠. 네, 쇼 히든 하고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줘야 얘가 작동을 하네요.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어 컷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 컷. 그리고 요거는 브러쉬죠. 이게 빗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빗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셀렉션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죠. 셀렉션에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작용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선택을 해놓고 빛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얘를 이렇게 휘휘 마우스를 흔들어주면 이렇게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요 그 헤어 브러쉬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죠. 헤어 브러쉬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얘는 미용실에서 미용하듯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슬레이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트랜슬레이터. 요 상태가 지금 요 빗질하는 상태인 거고, 스탠드는 얘는 그 원래 상태로 꼿꼿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자, 요틀 같은 경우에는 누웠던 거를, 예,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를 왼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잡아 끄느냐,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잡아 끄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오른쪽으로 잡아 끄는 게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꼿꼿하게 수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클럼프는 얘가 눕는 정도예요. 눕는 정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어쨌든 옆으로 누우면서 조금씩 휘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로테이트는, 예, 어디를 어떻게 잡아서, 컨트롤러가 어디를 어떻게 잡아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얘가 로테이트 개념은 아시죠? 회전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건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밑으로 털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얘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다시 짧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게 스타일링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유틸리티 부분도 있어요. 유틸리티 부분 토글 헤어, 뭐 리컴브, 어테뉴에이트, 팝 셀렉티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제로 사이즈드, 토글 콜리전. 자, 토글 콜리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컬리전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켜놓으면은 뭐 충돌을 하게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또 어느 부분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또 묶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기 뭐 이런 게 있고. 자, 요 스타일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일단 요거 이전에 제너럴 파라미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털의 개수라든지 헤어 카운트, 이게 털의 개수죠. 그래서 10,000개일 때랑 100개일 때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100개면은 100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야 컴퓨터가 망가지지 않겠죠. 그리고 헤어 세그먼트,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각지게 휘죠. 자, 그래서 세그먼트를 2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부드러운 그 곡선을 보이죠. 대신에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털 한 올 한 올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헤어가 많이 쓰이는 거, 털이 많으면 줄여줘야 돼요. 내 컴퓨터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줄여줘야겠죠. 일단 우리가 볼 거는 5로 해서 봅시다. 뭐 크게 더 크게 해봐야 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헤어 패시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털들이 여러 개가 겹쳤을 때 투명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매핑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버퍼 렌더링 상에서 투명도를 체크해 주는 거여서 실제 밀도, 그러니까
털이 있는 개수는 같지만 머리카락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요걸 올리면. 그런데 자, 이 수치를 올려주면은 올려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렌더링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자, 3으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지금 색상이 지금 어, 조금 색상이 같아서 조금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자, 헤어 앰퍼는 기본적으로 어, 이 메테리얼이 요 밑에 플레인에 적용되는 메테리얼을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데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헤어 앰퍼는 따로 V레이에 어디 있니? V레이에 따로 여기 V레이 헤어 메테리얼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헤어 앰퍼에 적용하는 메테리얼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그냥 메테리얼 적용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레프트 뷰로 가서 한번 요 개수를 좀 늘린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덴시티 뭐 스케일 뭐 컷 랭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아이고, 컷 랭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루트 식은 아래쪽 두께 이런 식으로 루트식으로 건드려 주니까 아래쪽이 두께가 얇아졌죠. 한번 봅시다. 렌더링 걸어서. 자, 이게 머리카락 패스 3인 상태고 여기서 한번 더 올려 볼게요. 할 정도로. 자, 지금 11초가 걸렸는데 얼마나 더 걸리나 봅시다. 지금 뭐 머리카락 개수가 3,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예, 12초 1초 늘어났네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막 머리카락 개수가 5만 개 막 이러면은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자세히 보시면 투명도 부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값 1로 놔두고 작업을 하시다가 최종 렌더링 걸 때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렌더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럴 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요 덴시티 값이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라는 거는 뭐냐면 음, 퍼센테지인데 0에서 100 사이의 퍼센테지인데 밀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낮추면 여기서 개수를 많이 넣었다 그래도 당연히 예,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측면에서 보는 뭐 이런 상태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얘가 보이게 할 건지, 이 털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게 할 건지. 여기서는 대략적인 개수를 설정을 해요. 헤어 카운트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로. 자,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얘 크기죠. 그래서 100%가 제일 크게 돼 있고 스케일은 예,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배율 조정. 이게 스케일이란 게 배율 조정이죠. 그래서 어, 이 스케일을 이용을 하면은 부분 뭐 낮게 간다든지 조그맣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예. 자, 25분 정도 동영상이 진행이 됐으니까 10분 휴식하고 계속 할게요.